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정승준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도체 프로세스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산화막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렇게 해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이렇게 성장시킨 다음에 저희가 얘를 패턴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점점 소자가 작아지고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소자가 작아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얼마큼 작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느냐인데, 거기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라는 PR을 도포를 하고 여기에 노광을 하게 됩니다. 이 노광을 할 때 마스크를 놓고 이 마스크에 오픈된 영역에만 빛이 들어가서 이 포토레지스트와 반응을 해서 저희가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로 내가 얼마만큼의 가장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공학도들은 고민을 하고 패턴을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러프하게 우리가 예측을 했었을 때, 첫 번째, 섀도우 프린팅이라는 방법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사이즈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프로젝션 프린팅, 즉 스태퍼라는 공정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를 예측할 수가 있을지, 가장 작은 패턴 사이즈를요, 그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섀도우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포토레지스트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정말 까매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투명한 부분만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여기에 노광을 하게 되는 거죠. 노광이라고 하면 여기에만 이제 빛이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갭입니다. 이 갭이 당연히 멀면 멀수록 빛이라는 거는 직진성도 있지만 이렇게 퍼지기도 하거든요. 퍼지면 우리는 요만큼 작은 거를 만들 수 있었는데 빛이 퍼짐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커지는 패턴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빛에 있는 파장입니다. 빛은 입자이자 파장이죠. 이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저희는 좀 더 작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반도체 회사 그리고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EUV라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디멘전, 가장 작은 패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크리티컬 디멘전을 루트, 람다와 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갭을 너무 가깝게 해서 그냥 붙여버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구독자분들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마스크를 포토레지스트와 붙이는 순간 아무래도 마스크에 있는 오염 문제나 나중에 이제 얘를 드러냈을 때 포토레지스트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갭은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루트, 람다, 갭에 대한 디멘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섀도우 프린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스태퍼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패턴을 이제 사진 찍듯이 탁탁탁 웨이퍼에 이제 찍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는 렌즈라는 걸 쓰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빛이 여기가 이제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퍼졌다가 이 렌즈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피사체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아마 PR이 있는 패턴이 되겠죠. 우리가 패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렌즈가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가 여기서는 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미니멈 픽처 사이즈 F라고 저희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0.5 NA 그리고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람다, 즉 우리가
빛에 대한 파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패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NA가 뭐냐? NA는 우리가 Numerical Aperture of Lens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입니다. 즉,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테퍼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파장을 알고 렌즈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서 이 사인 세타, 즉 NA 값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1번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테퍼의 경우에는 0.5 그리고 곱하기 NA분의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고, 이 NA는 사인 세타, 그리고 이 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는 렌즈와 이 PR, 즉 기판관의 어떻게 보면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식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NA 값이 얼마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193나노짜리 딥 UV라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리소 장비를 활용을 했을 때 100나노 피치 사이즈를 만들고 싶어요. 100나노짜리 이제 피치 사이즈라고 패턴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 가장 미니멈 레졸루션 패턴 사이즈가 100나노짜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과연 NA 값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NA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사인 세타의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미니멈 피처가 2분의 1, 그 다음에 NA 람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가 193나노, 그 다음에 이 NA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NA는 2분의 1 F 미니멈 피처 사이즈의 193 나노미터, 그리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얼마죠? 100나노미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지 보시면, 여기는 결국에는 1.93에 2분의 1 곱하기 1.93 그렇게 해서 0.965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NA 사인 세타가 0.965가 나오도록 우리가 세타를 제어를 한다면 우리가 193나노짜리 딥 UV로 100나노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 제가 학생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우리가 장비를 뭐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는 어떻게 보면 셋업이 되면 그 장비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선폭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센스를 바탕으로 아마 반도체 소자 설계나 혹은 회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포토리소그래피에서 중요한 컨셉인 미니멈 레졸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패턴을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층이라든지 절연층이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저희가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깔 때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으면 이제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깎아낼 때 중요한 부분,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한 문제풀이였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다음 문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